자, 85회 청주물산 1번은 영업부 휴게실에서 사용할 음료 등 구입이 빈번하여 복리후생비 계정에 적요 기입을 하고자 한다. 다음 내용의 적요를 각각 작성하시오 그랬네요. 그럼 적요 입력하라는 거니까 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셔서 자, 복리후생비 영업부 휴게실이니까 800번 떼겠죠. 그럼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 복리후생비 자, 요걸 클릭하셔서 현금 적요 9번에다가는 뭐라고? 휴게실 음료 및 차 구입 이렇게 쓰시고 대체 적요 3번에다가 휴게실 음료 구입 보통 인출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라는 거네요. 다음 2번은 거래처별 초기월 채권과 채무잔액은 다음과 같다. 자료에 맞게 추가 입력이나 정정 및 삭제하시오 그랬네요. 자, 그러면 거래처별 초기월 들어가셔서 외상 매출 금액 초보 상사가 750 맞고요. 중급 상사가 320 그리고 고급 상사는 없으니까 F5번 눌러서 삭제를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외상 매입금은 하얀 상사가 1000만원, 100점 상사가 1500만원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전기분 재무제표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이를 올바르게 수정하고 관련되는 재무제표를 모두 수정하시오 그랬네요. 영업부의 광고 선전비 300만원이 누락되었대요. 그러면 영업부 거니까 손익계산서에 가셔서 여기에다가 광고 선전비를 하나를 추가로 300만원 넣어주시면 비용이 이만큼 늘었으니까 당기순이익이 줄어들 거예요. 그쵸?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니까 불러오기 해보시면 당기순이익이 변동이 생길 거고 얘가 변동이 생기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변동이 생기겠죠. 얘는 최종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 잉여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5,553만 원으로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반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날짜는 7월 7일이고요.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보관하고 있던 제품 3,250만 원 장부가액이 소실되었다. 당사는 이와 관련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그랬네요. 자, 그럼 제품이 없어졌어요. 이건 팔린 게 아니니까 그냥 대변으로 제품을 없애주시는데 팔린 게 아니니까 적요를 꼭 걸어주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적요 8번을 꼭 걸어주셔야 됩니다. 얼마? 3,250만 원. 자, 얘는 불타서 없어졌으니까 차변에 재해 손실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요거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타겟정으로 대체. 다음 7월 9일이요. 9일. 회사는 임직원의 퇴직금에 대해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7월분 퇴직연금 1,352만 원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단 제조 관련 부문은 676만 원, 비제조 관련 부문은 676만 원이다. 이래놨네요. 그럼 일단 확정 기여형이니까 자, 차변에 뭘로요? 퇴직급여. 제조 관련이니까 500번대 퇴직급여로 얼마를? 676만 원을. 그리고 비제조 관련 부문 얘는 퇴직급여 800번대로 676만 원. 얘네들을 전부 다 보통예금에서 꺼내줬죠? 이렇게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확정 기여형이었을 때는 퇴직급여, 확정 급여형이었을 때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에요. 다음 8월 1일이요. 월 바꿀게요. 8월 1일.
주 형태의 외상매출금 1,300만 원 중에 3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6개월 만기에 어음으로 받았다. 단 하나의 대치전표로 작성할 거 그랬네요. 자, 그러면 일단 외상매출금을 회수했으니까 대변으로 외상매출금이 없어지겠죠? 누구네 거, 형태 거. 금액은 1,300만 원. 30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이 300만 원이 들어오고요. 잔액은 어음으로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얘도 거래처 걸어야 되니까 형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9월 20일이요. 월 바꿀게요. 9월 20일. 샘프의 수출 선적일자는 9월 10일에 한 제품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여 원화로 환전하여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외상매출금 3만 달러고요. 9월 10일 날 환율은 1,200원, 9월 20일 환율은 1,250원. 그러면 우리가 선적할 당시에 9월 10일에는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받을 외상매출금이 있었겠죠? 그 외상매출금은 오늘 회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9월 10일 날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얼마가 되는 거죠? 3만 달러에 1,200원씩이에요. 3,600만 원의 외상매출금이 9월 10일에 발생했는데 오늘 그걸 회수하고 있으니까 대변으로 외상매출금 누구네 거, 챔프 거 얼마가 3,600만 원을 오늘 회수하는데 오늘 보통예금에 들어오는 차변에 보통예금에 들어오는 금액은 얼마가 들어와요? 오늘 환율은 1,250원이죠? 그러면은 3만 달러에 대해서 1,250원이니까 3,750만 원이 돈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익은 환율 차이로 생긴 이익이죠? 그래서 대변의 이익이니까 외환차익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5번은 10월 25일이네요. 월 바꿀게요. 10월 25일. 주 한국통상의 주식 50주 액면가 1,000원짜리 300만 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 시장성이 있고 단기 시세 차익 목적임 그랬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을 샀다는 얘기죠. 단기 매매 증권은 액면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샀다. 얼마너치? 300만 원어치. 자,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꺼내줬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300만 원이 빠져나가겠네요. 다음 6번 11월 22일이요. 월 바꿀게요. 11월 22일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통주 주식 만주 한 주당 액면금액 5,000원, 한 주당 발행금액이 10,000원이네요. 추가 발행하였으며 발행대금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신주 발행과 관련된 비용 100만 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단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래요. 자,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자본금이 늘어나요. 자본금은 액면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5,000원씩 만주요. 5천만 원. 자, 근데 얘는 10,000원에 발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변의 보통예금에는 얼마가 들어온다고요? 1억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 5천만 원인데 지금 신주 발행과 관련된 비용이 있어서 당좌 수표를 발행했대요. 그러면 대변에 당좌 예금에서 얼마가 빠져나가고 100만 원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900만 원이 되겠죠. 신주 발행과 관련된 비용은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1억이 발행가액인데 100만 원 빼야 되니까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니까 9,900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본금 5천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4,900이 되는 거죠. 자, 3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1번은 7월 20일이네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날짜는 7월 20일. 주식회사 미래전자로부터 원재료를 전액 보통예금으로 매입하고 다음에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자, 매입하고 동그라미 치시고요. 현금 영수증 동그라미. 자, 밑에 현금 영수증에 보면 부가세가 있나요? 있죠. 그러니까 매입의 현금 영수증의 과세죠. 그래서 61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원재료 샀다니까 그냥 원재료 쓰시면 되고요. 금액은 3,300만 원 쓰시면 3,000에 300으로 나눠지죠. 거래처는 미래전자요. 현금 영수증이니까 전자 여부 상관없고요. 보통 예금이죠. 자, 이거 전액 현금 아닙니다. 그래서 혼합 선택하시고 원재료 산 건 맞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빠져나갔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2번은 7월 21일이네요. 21일. 주 코리아 테크로부터 원재료 단가 5,000원 만개 부가세 별도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계약금 500만 원을 제외한 잔액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그랬네요. 자, 마찬가지로 구입하고 동그라미 치시고 전자세금 계산서 동그라미 치시고 자, 매입의 세금 계산서 나왔죠? 자, 매입의 세금 계산서를 한 번 더 신경 써야 돼요. 불공 아닌지. 지금 원재료 산 거니까 불공은 아니겠죠? 그러면 51번 과세. 자, 원재료를 샀고요. 금액은 자, 단가가 여기 수량이 10,000개, 단가가 5,000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5천만 원에 500만 원이 나오고요. 자, 거래처는 코리아테크. 자, 전자 붙었으니까 여 하시고요. 분계는 계약금하고 당좌수표니까 혼합 선택을 하셔서 원재료 산 건 맞으니까 그대로 두시고요. 대변에 선급금을 먼저 까야 되겠죠. 얼마? 500만 원. 나머지는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면 당좌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월 15일이네요. 9월 월 바꿀게요. 15일. 비품으로 사용하던 복사기 취득가액은 350만 원, 처분 시 감가상각 누계액이 215만 원을 중고유통에 110만 원 부가세 별도예요. 그럼 110에 11만 원이겠네요. 처분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 중 6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월말에 받기로 하다. 이 문제 조금 까다로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내가 매각 처분한 거잖아요. 처분이니까 매출이겠죠. 거기에 세금 계산서 처분하고 동그라미, 전자세금 계산서 동그라미. 그러면 매출의 세금 계산서니까 11번 과세를 선택하시고요. 자, 복사기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공급가액 잘 쓰셔야 됩니다. 얼마에 처분했어요? 110만 원에 11만 원짜리죠. 그럼 공급가액, 여기는 처분가액 쓰는 거예요. 110만 원. 엔터 치시면 11만 원이 나오겠죠. 거래처는 중고유통이고요. 얘도 전자는 붙어 있으니까 여 하시고 분계는 당연히 혼합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가 조금 까다로워요. 이제 비품 처분하는 분계를 해줘야 돼요. 자, 대변에 제품 매출한 게 아니라 비품을 팔았죠? 자, 대변으로 비품을 없애주시는데
얼마짜리가 없어지는 거라고요? 350만 원짜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얘가 없어지면 차변에 무조건 같이 없어져야 되는 애.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자, 다음 번호라고 했으니까 그냥 213번 쓰시고 처분시 감가상각 누계액은 215만 원이에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얘를 110에 11만 원에 처분하면서 자, 차변에 현금으로 얼마를 받았어요? 60만 원을 받았고 잔액은 월말에 받기로 했으니까 차변에 미수금이겠죠? 미수금 얼마를요? 얘가 121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부가세까지. 거기에서 60을 빼니까 얼마만? 61만 원만 나중에 받으면 돼요. 61만 원. 자,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복사기는 350만 원 주고 사서 215만 원어치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얼마에 팔면 정상인데 135만 원에 팔면 정상인데 얘 얼마에 팔았어요? 여기가 조심하셔야 돼요. 처분가액은 부가세는 별개인 거예요. 그러면 135만 원에 팔아야 정상인데 110만 원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25만 원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차변액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25만 원이 손해겠죠. 자, 여기 조심하실 게 일단 여기에 공급가액 쓰시는 건 처분가액 쓰시는 거예요. 처분가액. 그리고 밑에 분계할 때 없애야 되는 것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취득 원가로 없어지는 거고 차변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금액을 받을 때 여기 금액을 받는 건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처분 손실 계산할 때는 부가세를 계산하면 안 되겠죠. 부가세는 아예 별개니까. 자,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 이 문제가 거의 한 회차에 거의 하나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유형자산 처분하는 분계가. 그래서 얘도 되게 자주 나오는 편이라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다음 4번 9월 23일이요. 23일. 우송유통에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세금 중 500만 원은 BL 상사에서 발행한 어음으로 수취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하였다. 자, 세금계산서 나와 있죠? 자, 그럼 판매하고 그랬으니까 매출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나왔죠? 그러면 매출의 세금계산서 11번 과세. 자, 내용은 나와 있는 대로 쓸 거예요. 전자제품. 금액은 1000만 원에 100만 원이고요. 자, 거래처는 우송유통에 팔았죠. 우송유통 쓰시고 전자 붙었으니까 여 하시고. 자, 분계는 어음으로 받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죠? 그러면 혼합을 선택하셔서 제품 매출한 건 맞으니까 그냥 두시고 차변에 어음을 받았으니까 받으러음이잖아요. 자, 여기도 조심하셔야 될 거. 우송에게 팔았지만 어음은 누구 거 받았어요? BL 상사 거 받았죠? 여기 거래처 바꿔주셔야 됩니다. BL 상사. 얼마요? 500만 원. 나머지는 외상이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하시면 되겠죠. 가끔 이렇게 요거 거래처 바꾸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다음 10월 15일이네요. 월 바꿀게요. 10월 15일. 제조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물용 차량인 토토의 접촉사고로 다고처 정비소에서 수리하고 110만 원 부가세 포함이네요. 법인카드, 현대카드로 결제하였다.
지출 비용은 차량 유지비 계정을 사용한다 그랬네요. 그러면 우리는 수리 용역을 산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매입에 신용카드로 결제했죠? 카드에 부가세 붙었나요? 붙었죠? 부가세 포함해서 11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매입에 카드 과세가 되겠네요. 57번. 차량 수리라고 할까요? 그냥. 자, 카드니까 110만 원 입력하면 나눠질 거예요. 되게 10만 원으로. 거래처는 다고쳐 정비소. 카드니까 전자 여부 안 물어볼 거고요. 신용카드 F2번 누르셔서 무슨 카드요? 현대카드. 자, 얘 전액 카드죠, 지금. 이럴 때 4번 카드를 선택을 하시면 여기에 미지급금이 붙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원재료는 뭘로 바꿔야 된다고요? 차량 유지비로. 공장 거니까 500번대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11월 20일이네요. 월 바꿀게요. 11월 20일. 주식회사 안성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제품 1,100만 원을 외상으로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납품하고 그랬으니까 매출이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그랬으니까 12번 영세를 선택하셔야 되겠네요. 12번. 제품이고요. 금액은 1,100만 원. 영세율이니까 부가세가 없을 거고요. 거래처는 안성이요. 자, 얘도 전자는 붙었으니까 여 하시고요. 영세율 구분은 내국신용장이니까 3번. 자, 금액은 전액 외상이죠? 그러니까 2번 외상 하시면 제품 매출에 외상 매출금이 나오면서 더 손댈 게 없겠네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됩니다. 다음 4번 갈까요? 4번에 1번 7월 31일 매출처 주식회사 반도전자의 부도로 외상 매출금 잔액 22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였는데 확인 결과 부도 시점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이 95만 원이었던 걸로 확인되었다. 그러면 95만 원은 대손 충당금으로 하고 나머지만 대손 상각비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볼까요? 자, 일반전표에 가셔서 7월 31일 거를 봤더니 얘를 대손충당금이 95만 원밖에 없는데 220만 원을 다 썼죠? 자, 그러면 얘를 95만 원밖에 없으니까 95만 원으로 쓰시고 나머지는 뭘로? 대손상각비로 해줘야 된다. 이 얘기죠? 다음 8월 22일 영업부에서 사용할 차량 취득세 5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대요. 자, 취득세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면 안 되죠. 무슨 가격에 포함시켜야 돼요? 차량 가격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8월 22일. 자, 얘를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차량 운반구 요 가격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자, 다음은 결산이네요. 5번 결산. 자, 5번에 1번 보시면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영업부 건물의 화재보험료 상세 내역이다. 보험료를 7월 1일 날 1년치를 납부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자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으로 하셔야 되겠죠. 2번 당사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자동이죠. 3번 결산일 현재 다음과 같이 제조원가에 반영할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자 한다. 감가상각도 자동이죠. 자, 그러면 수동을 먼저 할게요. 일반전표에 12월 31일자로 자, 1번에
7월 1일 날 1년치 화재보험료를 내고 전부 다 보험료로 처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내년분에 해당하는 거를 보험료에서 빼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대변으로 보험료를 뺄게요. 영업부 건물이니까 800번 떼고요. 1년치가 600만 원인데 내년치가 6개월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한 달에 50만 원꼴로 6개월치가 내년분이니까 300만 원이 되겠네요. 300만 원을 보험료에서 빼고 내년치를 미리 지급했다. 그래서 차변에 뭘로 하라고요? 선급 비용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2번, 3번은 자동이니까요. 요거 닫으시고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1월에서 12월 자, 거기 보면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한 얘기인데 화면 잠깐 봐주세요. 여기 퇴직 충당을 넣어서 쓸 수 있는 게 있고 이걸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문제상에서. 그래서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잘 안 써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생산부 기초금액이 2천만 원이 있는데 기중에 800만 원을 썼대요. 그래서 얼마가 남아 있어요? 1,200만 원이 남아 있겠죠. 근데 이 말의 금액이 퇴직급여 추계액이 얼마를 잡으래요? 2,200을 잡으라니까 1,000만 원만 추가로 더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요 밑에 내려오셔서 여기 노무비의 퇴직급여 전입액 여기에다가 추가 설정할 부분 1,000만 원만 써주세요. 이렇게. 2천만 원이 있었는데 800만 원을 사용을 했으니까 1200이 남아있는데 퇴직금 추계액이 2200이니까 1000만 원만 추가로 더 잡으면 된다. 이 뜻이고 밑에 영업부는요. 기초에 1700만 원이 있었는데 700만 원을 사용을 했대요. 근데 퇴직금 추계액이 1900만 원이래요. 그럼 1000만 원 남았었는데 1900을 잡으라는 거니까 900만 원만 추가로 더 잡으면 되겠죠? 자, 밑으로 좀 내려오시다 보면 판매 관리비 중에 퇴직급여 전입액에다가 900만 원 이렇게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2번도 됐고요. 3번 감가상각비예요. 근데 얘가 제조원가에 반영할 감가상각비라고 했으니까 다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공장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경비 중에 일반 감가상각비 옆에 건물 여기 건물에는 850만 원 기계장치가 370만 원 차량 운반구가 120만 원 요렇게 쓰시고 다 끝났으니까 전표 추가 누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결산이 마무리가 되고요. 6번 조회 문제 갈게요. 자, 6번에 1번 2020년 상반기 1월에서 6월 중에 접대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월, 가장 많은 달 이럴 때는 뭐가 제일 보기 좋다고요? 총계정 원장이 제일 보기가 좋다고 했죠. 1월에서 6월까지 자, 접대비 판매비라고 했으니까 800번대 똑같이 접대비 800번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월별로 나타나죠. 자, 그러면 가장 많이 발생한 월은 5월이 되겠네요. 다음 2번 5월 한 달 동안 우송 유통의 외상 매입금을 결제한 지급한 금액은 얼마인가? 자, 거래처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래처 원장에 가셔서 5월 1일에서 5월 말일까지 우리는 외상 매입금을 얼마를 결제했냐? 거래처는 우송유통이니까 우리는 우송유통만 볼 거예요. 그러면 자
외상매입금을 결제하면 외상매입금이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변을 봐요, 대변을 봐요? 차변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 금액이 답이 되겠습니다. 1875만 3천원. 다음 3번은 2020년 제1기 확정신고 기간 동안 주식회사 덕수상사로 발행한 매출 세금 계산서의 매수 물어봤죠? 매수와 공급가액을 물어봤으니까 매수를 물어보면 어디 가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들어가셔서 4월에서 6월까지 덕수상사 봤더니 8매에 3,400만 원이네요. 그래서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